활용공추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시 무료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요. 음, 들어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저희 채널에서 아무거나 들어오셔가지고 영상을 보실 때 이 영상 바로 밑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한동안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앞으로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해볼 만한 시장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VIP 방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첫 거래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경제 지표부터 보게 되면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에 6월 미국의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최대치를 또 기록을 하는 6월 지표 자체가 CPI에서 일단 어느 정도 보여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 좀 있었고요. 7월 소비심리 지수가 일단은 잠정치에 비해서는 조금 개선되게 나왔다는 점은 좀 다행스러운 점이었었고, 기대 인플레 같은 경우가 1년 기대 인플레는 조금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전월보다 조금 줄어들면서 잠정치에 부합을 한 모습이어서 괜찮았는데, 5년 인플레가 잠정치보다 0.1 정도 더 높게 나왔어요. 물론 전월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전월에 3.1%에서 2.9%, 잠정치가 2.8%였으니까 0.1% 조금 더 높게 나오면서 최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기대 인플레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일단은 조금은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미국의 지금 가솔린 가격을 놓고 보면 갤런당 가격이 지금 4.5달러 밑으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평균치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7월 CPI, 그러니까 7월 물가부터는 확실히 또 조금 6월보다는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시장이 지금 그 부분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요.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속도 조절 관련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 이후부터 시장은 일단은 추가적으로 강력한 지금까지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흘러왔던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라는 쪽으로 시장이 조금씩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증시를 조금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됐을 경우 인플레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려가 지금 같이 조금씩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 우려를 지금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제가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지표들이 한 달 반, 짧으면 한 2, 3주 이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나오는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에도 그런 상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7월 물가 지표들은 확실히 좀 꺾이겠지만 8월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8월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또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기대 인플레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8월 물가가 7월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조금 찝찝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함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에 조금 더 반응을 하면서 특히 이제 애플, 아마존 이쪽에서 실적을 괜찮게 발표를 하면서 미국 시장을 일단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반등이 지금 나온 거예요. 굉장히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왔는데 아마도 오늘 이후부터 한 며칠 정도 이번 주 초반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조정이 조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황 보면 사실 미국 증시도 여기서부터 따져보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지난 4월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상태에서
요렇게 가면 지금 거의 V자의 절반, 한 40% 가까이까지는 좀 올라온 상태거든요. 올라온 상태라서 여기서 아마, 한 번 정도는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다만 그 조정이 가격 조정으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식의 조정보다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적으로 많이 나오면 한 11,800포인트,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자리인데 11,800포인트 정도까지의 조정이거나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면, 미국 시장이 강력하다면 12,000포인트 위에서 조정을 받는 상황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12,000포인트 위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 이후 조정 이후에 이 자리 또는 이 자리 부분에서 횡보하는 이 박스권 흐름이 나올 가능성 조금 높은 상태,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조정 가능성이 좀 있겠고, 어느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번 주 초반에 어느 자리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바닥을 잡고 반등을 줄 것이냐 하는, 그 반등을 주는 자리가 어디쯤이냐가 좀 중요하겠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우리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우리 시장 현재 장 초반에 혼조세로 출발을 했고요. 시작하자마자 한번 눌림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7월 수출입 지표가 나왔는데 4개월 연속 적자가 나왔죠. 그 영향으로 한 차례 눌림이 조금 나왔고요. 제법 강하게 나왔고, 그 뒤 반등이 나오면서 보합권 전후 자리에서 계속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살짝 또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크게 지금 어떤 변화를 보이는 상태에서의 눌림,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대체로 지금 보면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통해서, 현물은 매도 중입니다만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코스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 뭐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고, 선물이 지금 조금 매수세가 괜찮은 편인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이제 이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외인들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조금 줄고 있어요.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요 구간에서 중립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부터 지금도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 방향 나쁘지 않고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장 초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7살부터 그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발표와 함께 교육 관련 섹터들 좋은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최근 이제 온라인 전환하는 그 흐름과 같이 지금 겹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2분기 실적까지는, 수준은 분명히 좋았지만 2분기 실적까지는 좀 별로 좋지 않을 것이고, 조선업 자체의 특성상 수주를 받고 보통 2년 이상 지나야 그때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조선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미국에서 이제 통과 가능성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빠르면 지금 이번 주 상원 투표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 기후 변화 관련법, 인프라법이죠. 요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 그리고 오늘 태양광 풍력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조금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죠. 딱지 안 붙이고 올라가려고 하면 조금 쉬면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나쁜 흐름은 아니에요. 보니까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닌데, 대신 이제 자리가 지금 되게 높잖아요. 높은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쉬었다 가는 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상황이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 이게 이제 오전장에서의 특징적인 모습들이고, 반면 이제 게임주나 일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섹터들 눌림이 지금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반도체, 바이오 이쪽이다 보니까 지수가 지금 특별한 방향성을 못 갖고 있는 거죠. 오늘 미국 시장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영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상단, 하단 모두 다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 중에 좀 특징적인 종목은 삼성 SDI 정도 있고요. 가장 뭐 요즘 핫하죠. 그 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죄송합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LNF, 에코프로비엠, SBM, 에코프로, 공부우먼, BH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심텍, 다날, 박셀바이오, HK 이노에, 아프리카 TV, CS 베어링, HLB, HLB 생명과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또 살짝 또 반등이 나오는데 지금 이건 뭐 장중 변동성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고요. 아마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8월 전망 그리고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 초반 조금 눌림이 좀 있을 거고요. 견조한 정도에서의 조정이 있을 것이고 그 뒤 반등이 좀 나올 텐데 이제 우리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2460포인트 한 차례 맞고 지금 살짝 밀린 상태에서 양봉으로 버텨주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오늘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주 정말 견조한 조정이 나올 거고요.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한 횡보 뭐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기간 조정의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 이거 음봉으로 전환하면 뭐 2410포인트를 다시 한번 봐야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 지금 이런 형태로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조금 하루 이틀 정도 더 기다가 다시 한번 2460포인트의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60일선이 지금 머리 위에 바로 있잖아요. 한 2, 3일 정도, 며칠 정도, 이번 주 후반 정도 되면 가다 붙을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이제 어떻게 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자리를 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2460포인트가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후 흐름을 놓고 보면 V자 반등 자체는 좀 쉽지 않은 상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원형 형태에 나오고 있잖아요. U자 형태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옆으로 이렇게 이제 기는 흐름 나오면서 조금씩 박스권 약간 저점 높이고 박스권 저점 약간 높이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 매매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아직까지 분명히 매크로적인 환경은 만족스럽지 않고 불안한 상황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조금씩 취하면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는 시장도 그렇고요, 종목도 그렇고요, 빨간불 키면서 막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들이 있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여기 어딘가에서 올라타서 요 짧은 구간이라도 좀 먹는 이게 이제 더 가팔라진다 그러면 좀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전략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승장일 때 쓸 수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마이너스권으로 눌려 있을 때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정말 괜찮은 섹터의 이슈, 모멘텀도 있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를 내가 공략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강보합권 정도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3%, 4%막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올라타는 거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고,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단은 조금은 경계를 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멘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돼 있으셔야 가능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종목, 이렇게 올라온 자리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보시면. 이걸 만약에 이제 종목이라고 보면, 어떤 종목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제법 많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여기를 딱 밟고 일어섰어.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하죠. 여기서, 지지 테스트가 조금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지지가 되면 위로 한번 또 쳐올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테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돼 있으시고 이제 중수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거고 그게 아니시라면 좀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섹터들 지금 조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반등 강도가 다른 애들보다 좀 약한 것 같아.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찾아보시는 게,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훨씬 더 안전한 방식이고, 이제, 초보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이 조금 손해를 좀 덜 만들 수 있는, 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매매가 좀 쉬운 시장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부를 지금은 조금 되게 많이 하셔서 할 만한 섹터가 뭐가 있는지, 그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이 많이 움직였는데 얘는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안 돼. 얘는 많이 움직였지만 저항 라인을 딱 뚫고 돌파를 해서 안착이 된 거야. 그러면 그런 자리. 아니면 얘는 다른 애들이 좀 올라왔는데 얘는 많이 못 올라왔네. 얘 기업 문제가 있나? 기업을 한번 봤는데 별 문제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 요렇게 해서 이제 보는 게 조금씩 손실을 만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 되시면 함부로 움직이시면 오히려 옮겨 가서 손해를 보는 상황들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 말씀은 이 정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